려하! 드디어 공개됐죠? 라이젠 7000번대.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서 7700X, 790X 등의 제품을 미리 만져보고 오늘 성능을 공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선 7700X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가 바뀌었는지 살펴봐야겠죠. 5나노미터 공정의 새로운 AM5 소켓, PCIe 5.0 지원, 그리고 DDR5 메모리 지원까지 여러모로 숫자 5와 연관이 많은 5세대 라이젠 젠4인데, 컴파리 입장에선 더 이상 무법 걱정을 할 필요 없게 상단 커버가 생긴 AM5 소켓이 고마울 뿐입니다. 핀 개수는 1718개로 기존 AM4의 1331개에서 387개가 늘었습니다. 새로운 DDR5 램과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 뭐 그건 그거고, AM4의 PGA 방식에서 인텔과 같은 LGA 방식으로 넘어온 게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인업은 790X, 7900X, 오늘 살펴볼 7700X, 그리고 7600X 총 4가지가 공개되었는데, 아마 3D 캐시 적용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년쯤엔. 너무너무 뻔합니다. 그죠? 애초 당장 출시된 모델들의 성능이 좋으니 굳이 3D 모델 기다릴 필요 없이 사서 쓰시다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암튼 이 라인업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790X죠. 최고 터보 클럭이 5.7입니다. AMD가 클럭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는 건 또 새롭네요. 게이머즈 넥서스 채널에서 25일 요 790X를 질소냉각 오버를 통해 6.45까지 올렸다던데, 차후 어떤 기록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코어 스레드 수는 출시된 4가지 모델 전부 통상적인 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인텔이 2코어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변수가 생겼던 것이지 AMD엔 변화가 생길 이유가 없긴 하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MSRP는 MSRP고 국내 출시가가 예쁘게 나오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MSRP 공개됐을 때 인텔 윗선이 머리가 좀 아팠을 거란 예측이 있던데, 인텔도 부디 가격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켓이 바뀌면서 CPU 모양이 조금 기괴하게 바뀌었죠. 이거 썸을 흐르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잘 흐르진 않습니다. 닦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옆으로 흘러도 면봉으로 닦으면 된다는데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뀐 점은 이 정도로 하고 저희 테스트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DDR5 램 사용했는데 인텔에서는 기어2 모드, 그러니까 mem콘 속도와 램 속도가 1:2로 동기화되었고요. AMD 시스템에선 1:1로 동기화되었습니다. 본래 젠3까지만 해도 스윗 스팟이 1900이니 했었는데 2600이 바로 들어가서 조금 놀랐어요. 세대가 바뀐다는 게 이런 거겠죠? 인텔은 전력 제한 해제를, AMD는 PBO 어드밴스드, 리밋은 보드로 걸어 놓았습니다. 테스트 도중 바이오스 버전을 새로 업데이트 받아서 라이젠은 결과가 2개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시내 벤치부터 쭉 보겠습니다. R15에서 7700X는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5800X의 점수에 비해 싱글 17.8%, 멀티 23.1% 상승한 317점, 3271점을 기록했습니다. 12코어 20스레드의 12700KF와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멀티코어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 전력은 비슷하지만 순간 최고 온도에선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멀티코어 테스트 구동 시 평균 온도는 12700KF와의 차이는 둘째치고 그럭저럭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피크 온도가 탑티어 3열 순행인 LS720으로도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 패키지 크기를 늘리지 않고 무리하게 소자를 몰아넣은 게 화근이지 싶습니다. R20에서도 여전히 높은 온도를 보였습니다만 성능 자체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7700X는 5800X 대비 싱글 약 150점, 멀티 1600점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오스 버전끼리는 싱글 점수가 약간 떨어지고 멀티 점수가 약간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 정도는 뭐 테스트 환경에 의한 오차범위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네벤치 R23에선 20K의 벽을 뚫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최고 온도는 90도 근처, 평균 온도도 80도가 약간 안 되는 모습을 보여 발열이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CPU 전력 소모는 12700KF에 비해 약 9W 정도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R20대도 9W 정도 낮았죠. 블렌더입니다. 코어 스레드 수와 성능을 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 굉장히 편리한 테스트 툴이죠. 정확히는 테스트 툴은 아니지만
아무튼 12700KF가 1분 50초에 최고 온도 67도, 최대 전력 소모 155.251W를 기록할 때 7700X는 코어 스레드 수 차이 때문인지 조금 늦은 2분 3, 4초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온도는 80도 초중반을, 전력 소모는 약 10W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발열원이 오밀조밀 모여있으니 온도가 작살나긴 하네요. 이런 피크 온도를 찍어 누를 순행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타임스파이입니다. CPU 스코어만 보겠습니다. 7700X는 5800X의 CPU 스코어 대비 약 13에서 15% 상승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AMD가 발표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점수가 오르는 모습이죠.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에선 5800X의 5600점대와 비교해 약 21% 상승한 6870, 6904점을 기록했습니다. 벤치 성능에선 높은 온도와 그만큼 오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게임에선 어땠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롤과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고사양 게임에 속하는 사이버펑크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테스트해봤어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 성능보단 GPU 성능의 프레임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FHD 해상도에서의 차이를 가장 주목하셔야 할 텐데요. 바로 한번 보시죠. 먼저 롤입니다. FHD 해상도에선 약 20프레임, 대충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위 1%는 10% 정도로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네요. 바이오스 버전끼리는 하위 1%에서 차이가 좀 났는데 아직은 약간 불안정한지 테스트 5번 하면 5번 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스나 윈도우나 게임이나 최적화 작업이 덜 되어 있는 만큼 차후 개선되리라 봅니다. 4K에서는 놀랍게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무색할 정도로 평균 프레임이 10% 약간 안 되게 차이가 났습니다. 바이오스 버전끼리는 여기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했네요. 다음은 로스트아크입니다. FHD 해상도에선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그래픽카드 한두 단계 차이가 아니죠. 물론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엔 하위 1% 프레임이 인텔에 비해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엔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롤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 특성상 수반되는 여러 조건들이 작용하면서 편차가 크게 나온 것 같은데요. 배틀그라운드에선 어땠을지 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7700X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엔 17프레임, 업데이트 후엔 23프레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전으로 차이가 꽤 크게 나온 게임이기도 한데 리뷰를 작성하는 와중에도 새로운 버전의 바이오스가 던져지고 있는 만큼 꽤 빠른 속도로 제 성능을 뽑아낼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출시 때부터 100%면 만족스럽겠지만 어른의 사정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니까요. 패키지 게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두 가지 게임, 사펑과 포르자 호라이즌에선 온라인 게임 때와 달리 평균 프레임은 물론이고 하위 1%가 인텔과 비슷하거나 약간 뒤처졌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강조하는 게 저도 좀 난감하긴 하지만 인텔 12세대의 사례를 보았던 만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형이란 수식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먼저 사펑입니다. 인게임 벤치마크 테스트를 사용했고요. FHD 해상도에선 평균 프레임은 앞섰지만 하위 1% 프레임이 약간 뒤쳐졌습니다. 4K에서도 평균 프레임은 1프레임이 안되게 앞섰지만 하위 1%는 동일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에선 지속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HD에선 평균과 하위 1% 모두 2프레임씩 뒤쳐졌고 4K에선 평균 1프레임, 하위 1% 2프레임이 뒤쳐졌습니다. 깡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게임사의 소프트웨어 단 최적화 차이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새 CPU죠. 5나노 공정을 사용한 AM5 소켓, PCIe 5.0, DDR5 지원, 젠4 수상할 정도로 5를 좋아하는데 네이밍이 꼬여서 젠5가 아니라 젠4가 된 게 아쉬운 AMD 직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명작으로 꼽히는 전작과 비교해도 지원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상승한 만큼 올라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살펴본 7700X만 해도 5800X 대비 상당히 상승한 벤치 점수를 보여주는 만큼 2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CPU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단 커버가 생기면서 개같은 묵볶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저 같은 사람들에겐 약간 고마운 부분이고요.
DDR5와 PCIe 5.0 지원도 인텔이 한 발 먼저 시작하다 보니 늦게 지원해준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오히려 가격이 당시보다 상당히 저렴해진 만큼 젠4를 통해 DDR5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네요. 오버클럭 관련된 자료는 출시 전후 천천히 쌓일 테니 시간 문제일 거고요. 물론 미친 듯한 발열량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온도 제한이 120도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AMD 개발진들도 패키징 사이즈를 줄이느라 좀 애썼구나 싶긴 합니다. 쿨러 호환성 때문에 패키징 사이즈를 줄였다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벤치시 온도가 높은 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싶기도 하고, 인텔 13세대의 발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쿨링 시장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살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컴퓨터를 하지 않으니 문제인데 테스터 직원은 살 생각 만땅인 것 같아요.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90X 테스트 성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40만원대 보드와 80만원대 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40만원대 보드에서는 790X의 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요 정도로 스포만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면 며칠 더 갈궈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790X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